있고 사례가 이게 약간 좀 저희 했던 것 중에 특이한 사례라서 이게 파산 신청 당시 36세였고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으면 자녀가 없었고 부모님은 남해 어디 멀리 계셨고요. 서울에 사셨고 이 연대에 나오셨고 그 IT 업계 종사 하시다가 대표이사로 법인을 운영을 하셨었습니다. 채무가 법인 관련 연대보증하신 게 6억 3천이 있었고 재산은 이제 본인 명의로 보험 해약 환급금 1,400만 원 있었고 배우자 명의로 임대보증금 1,500만 원이 있었다. 그리고 파산 이제 회사 운영하시다가 어려워져서 잠시 일을 안 하시면서 파산 신청을 하시고 근데 파산 신청할 때쯤에 이제 이런 좋은 조건의 딜이 들어와서 계약을 하셨어요. 700만 원. 근데 이제 1년 계약서에 그러니까 원래는 계속 하기로 한 건데 계약서가 이제 형식상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던 거고요. 특이한 게 이제 본인 명의로 아파트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사시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신용불량자시라서 자기 명의로 안 사고 아들 명의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이분의 대학 20살 딱 됐을 쯤인가 그때 샀던 이 명의로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집에는 처음부터 부모님이 계속 거주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파산 신청할 때쯤 되니까 이제 부모님 명의로 다시 돌려놓은 거죠. 엄마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분이 딴 데 가서 상담 받아 보시다가 저한테 온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거 집 다 해야 되고 하여튼 당신 소득 하여튼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이분이 특이한 게 신청했다가 선고 나기 전에 재판부에서 보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 회생을 좀 하지 왜 파산을 하냐 하고 하냐 사유로 소명해라라고 해서 저희는 어쨌든 계약직이다. 급여가 높지만 계약직이고 어머님이 좀 편찮으셨었고 장인 장모님이 장애가 좀 있으셔서 소득 발동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채무가 5억이 넘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어차피 안 된다고 하려면 일반회생 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하고 너무 힘들다 이런 사정으로 설명을 좀 했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파산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유기한 이 정도 있어도 파산을 할 수 있다. 조항에 따라서. 그리고 다행히 이 아파트 명의 이전에 대해서는 관제인이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취득할 때부터 보니까 본인 소득으로 마련했던 게 아닌 걸로 보이고 해서 이 아파트 명의 문제가 좀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됐고 근데 다만 이 급여가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선고 시 이후의 급여는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신청일부터 선고 시까지 급여 받은 거보다 그렇죠. 신청일부터 선고 시까지 받은 급여 중 일부에 대해서 이 보험 해약만큼을 합쳐서 4,600만 원을 300 분납하는 걸로 계약을 해서 완납하고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파산이 된다. 만약에 이분이 채무가 4억 이랬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회생으로 계속 회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현재 FAQ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어서 일단 파산 선고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냐면 민법상 후견인, 인진조회원, 이번 집행자, 식탁권에서 첫자될 수 없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거죠. 사실 법적 불이익이 되게 별게 없어요. 주식회사 이사를 할 수 없고 공무원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면책을 받으면 모두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면책을 받고 나면 다음 그냥 똑같이 파산 선고받기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간다. 다만 법적 불이익은 이런데 경제적으로는 신용카드 사용 못하고 신용대출을 못 받고 면책받은 이후에도 일정 기간 낮은 신용등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어차피 이거는 채무가 많으면 어차피 못하니까 사실은 크게 파산 때문에 일어나는 추가적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의 통장 거래도 되고 체크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파산 신청을 해서 진행하면 내 생활이 별로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만 쓰면. 그리고 파산 선고 받은 게 신혼조에 나오거나 직장으로 통보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 다니는 회사가 채권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로 채권자니까 통보가 가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직장으로 통보가 당연히 되지 않고
그 파산 선고받은 사실 자체가 법원에서 갖고 있다가 면책 불허가가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뭐 통보를 하게 돼 있어. 그 등록기준지에 관할 그뭐 시장 등에게 통보자의 통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책 불허가가 확정되기 전에는 사실 그러니까 아예 통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신원조회를 한다 하더라도 나올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그 저희 군인이셨던 그 분이 이제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군인을 그만두고 사립학 교직원이 되려고 이제 하는데 그 신원조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찰서에서 떼온 신원조회 그거를 제가 들고 가야 되는데 그때는 면책 결정 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닌가 또는 나오면 이게 그러니까 뭐 파산 선고 면책 결정 받더라도 나중에 알려지면 내가 잘리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굉장히 크게 표시한 적이 있었는데 아예 모른다. 우리 그 시장 동사무소에서는 아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공무원법에는 원래 예전에는 파산 선고를 받으면은 단형퇴직 카드로 규정돼 있었다가 이게 바뀌어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로 됐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은 그러니까 파산 신청을 하면서 면책 신청을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면책 불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단형퇴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무원은 파산 신청을 하고 면책만 받으면 사실 공무원 그 신분부터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이 됐죠. 근데 이게 개정이 됐는데 사립학교 교원은 그러니까 사립학교법에는 그 교원 결격 사유를 타고 가서 국가공무원법의 그 결격 사유를 준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공무원 같은 경우는 결격 사유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는 규정이 있고, 근데 이거를 그대로 따라서 사립학교도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그 교원의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근데 단연퇴직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은 개정이 돼서 면책 불허가가 확정이 되어야만 단연퇴직 되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립학교법에는 이 규정을 준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애매하다. 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의무에 대해서 예전 판례들은 그 파산 선고를 받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판례들이 있어서 이게 여기는 아직 모르겠는데 아마 파산 그 단연퇴직 되는 걸로 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다투볼 여지는 있는 것 같다. 공인회계사는 파산 선고를 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지만 면책 결정을 받으면 다시 공인회계사로 등록해서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 중에도 공인회계사나 파산하는